네이버가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이버에서 이제 판매를 하시려고 하면 가장 어려워들 하시는 게 바로 이제 광고거든요.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네이버에서 이 검색 광고죠. 이 검색 광고라는 건 뭐냐면 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혹은 뭐 네이버 통합 검색 이런 네이버를 활용한 검색창에서 어떤 무언가의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에 내 제품이 뜨는가, 그런 광고를 의미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이 효율적으로 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체크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네이버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쿠팡이나 어느 다른 사이트에서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광고 설정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하면 캠페인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캠페인 유형을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쇼핑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이 쇼핑 검색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쇼핑 검색 유형을 선택을 하면 캠페인 이름을 정하고 하루 예산을 넣는 칸이 나오죠. 뭐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캠페인 이름을 그냥 적어주면 되고, 하루 예산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광고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중에 파악을 하고 나서 예산을 나중에 바꾸는 게 올바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품이 아니라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이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만약에 이게 또 불안하다 싶으시면 이 제한 없음을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이거는 물론 돈을 1, 2만원을 정말 중요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내 제품이 어떻게 광고가 되고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 없음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그룹 유형이 나오는데, 이 그룹 유형의 경우에는 쇼핑몰 상품명과 제품 카탈로그형, 그리고 쇼핑 브랜드형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쇼핑몰 상품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쇼핑몰 상품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제품 카탈로그형이나 쇼핑 브랜드형은 나중에 내가 정말 브랜드를 키웠을 때 사용하는 광고 유형이기 때문에 쇼핑몰 상품명으로 초반에는 당연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입찰가가 나오는데, 이 기본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50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내 제품에 따라서 입찰가를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꿀 거기 때문에.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광고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최적의 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제한 없음을 해주셔도 좋고, 돈이 나가는 게 무섭다 한다면은 원하시는 만큼 그냥 예산을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광고 노출할 매체가 가장 중요한데, 강사분들 그리고 여러 판매자분들은 뭐 각자 세부 매체 유형을 선택하고 뭐 이 PC 모바일 매체까지 직접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를 처음 시작하는 거고, 내 제품이 검색 광고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팔리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제품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클릭을 할지 안 할지, 클릭을 한다고 했을 때 판매가 될지 안 될지,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 제품이 네이버에서 팔릴지를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 매체 유형을 선택할 때 이 파트너 매체나 네이버 검색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를 안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쿠팡이랑 연결을 시키면은 비검색 광고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리타게팅이라는 광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타게팅이랑 비검색 광고가 될 수가 있는데, 비검색 광고의 경우 그리고 리타게팅 광고의 경우에는 일단 입찰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리타게팅 광고나 비검색 광고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돌려주시는 게 좋은 이유는, 어떤 상품을 고객이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구매 전환까지 하기 직전 까지 갔을 때 쿠팡은 내 제품에도 물론 똑같고 남의 제품에도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 왔을 때 밑에 이제 뭐 더 싼 제품이라던가 비슷한 제품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구매를 안 하고 이거를 다시 보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두 개 다 구매를 해서 하나를 반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와우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는 반품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은 많이 효과가 다릅니다. 쿠팡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비검색 광고를 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정말 네이버에서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검색을 해서 그 검색에 맞게 나와 있는지, 검색에 맞게 내가 찾고 있는 제품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매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광고를 운영하시는 게
내 제품이 네이버에서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에 가장 잘 먹힙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타게팅이라는 광고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켜주시는 경우도 있고 안 켜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켜주시는 경우에도 뭐 나쁘진 않다고 보고, 차라리 네이버에서 이런 것들을 킬 바에야 쿠팡에서 리타게팅을 키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유는, 쿠팡은 이 파트너스 제휴 쇼핑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트너스나 여러 가지 쿠팡과 관련된 광고들을 보고 거기에 이제 내 제품이 뜨는 리타게팅 광고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제품이 여러 군데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네이버하고 연관된 뭐 추천 및 콘텐츠 지면 같은 경우에는 딱히 사람들이 여기서는 일종의 연관성이 없는 광고라고 보고 고객들이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합니다. 네이버에서 물건을 살 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그 제품을 바로 직선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사려고 했다가 다른 제품이 떠가지고 다른 곳으로 빠지지가 않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검색한 대로 그 제품을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죠. 우리가 물론 쿠팡에서 내가 검색을 해서 그 제품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이 제품이랑은 다르게 어떤 제품이 더 가격이 싸고 뭐 혹은 더 양이 많다, 이런 경우에 많아서 이 제품을 사려고 했다가 다른 제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갑자기 어떤 제품이 세일한다 그래서 이 제품하고 관련이 없는 제품을 또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랑은 쿠팡이랑은 이런 점을 꼭 차별점으로 두셔서 좀 정직하게 이 네이버 검색 지면을 활용해서 검색 광고를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내 제품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광고가 잘 될 때는 이런 것들도 활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가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PC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7-80% 이상은 모바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를 하는 절차가 간단하고 짧기 때문에. 그래서 가중치를 모바일에 조금 더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 그리고 180으로 가중치를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 가중치를 정하셔도 되는데, 당연히 모바일에만 조금 더 가중치를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광고가 설정이 되고, 광고가 이제 세팅이 되면 내 제품에 따라서 다 각자 입찰가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 칸에 들어가셔서 선택한 소재 관리를 누르시면 입찰가 변경이라는 게 뜹니다. 이 입찰가 변경을 통해서 내 입찰가 변경을 해주는 건데, 내 제품을 먼저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입찰가 변경을 눌러주시면 아래 화면이 뜨는데, 모바일 검색 그리고 PC 통합 검색의 평균 입찰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PC는 일단 보지 않는 편이고, 이 모바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처음에는 이제 통합 검색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가 뜨고 그리고 상위 노출되는 제품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에는 이제 1위, 2위 아니면은 딱히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3위, 4위부터는 다른 칸으로 넘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1위, 2위가 아니면 입찰가를 설정을 해주시는 것에 크게 의미가 없어서 대부분 2위 혹은 1위 평균 입찰가를 설정을 해주시는데, 이제는 플러스 스토어가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쇼핑에 대한 변화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1, 2, 3, 4위를 다 보시고 내 제품에 맞게, 내 제품의 단가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2위를 선택을 했는데 내가 지금 890원으로 설정을 해놨고 2위를 선택을 했을 때 새로운 설정 가격은 1230원이다. 근데 내가 이게 이제 클릭당 약 1230원의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3위로 낮추고, 3위에서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4위로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가를 낮춰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내가 지금 판매보다는 내 제품이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가격이 올바른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싶으시면 모바일 검색 1위 혹은 2위로 해서 빠르게 내 제품을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쇼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1위부터 4위까지 골고루 내 제품의 가격에 맞는 광고 단가를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입찰가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확장 소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 옆에 확장 소재라는 칸이 있는데, 이 확장 소재를 누르면 이런 칸이 뜹니다. 이 추가 홍보 문구라는 칸이 뜨는데, 이 추가 홍보 문구를 들어가면 이렇게 문구를 내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예시에 나와 있듯이 내 제품에 대한 홍보 문구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벤트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서 사람들이 이 제품을 들어가기 전에 제품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적고 후킹을 할 수 있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하고 클릭률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해주셔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광고 설정이 어느 정도 끝난 겁니다. 근데 이 광고 설정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광고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검색어, 필요 없는 제외 검색어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 제외 검색어 란에 들어가면 제외 검색어라는 추가가 있습니다. 이 제외 검색어 추가를 누르면 내 제품
제품에 어떤 키워드들이 입력이 됐는지가 뜨고, 이 키워드 중에서 나와 관련이 없는 키워드, 첫 번째로는 내 제품하고 관련이 없는 키워드를 먼저 제외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 제품하고 섞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제 상품명이나 이런 것들을 뭐 형용사어구를 많이 넣었을 때, 뭐 예를 들면 100% 혹은 뭐 자연산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을 때는 제외 검색어에 내 제품하고 관련이 없는 제품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키워드가 많이 뜨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을 반드시 제거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 상품명 중에서 키워드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 키워드죠. 이 대형 키워드 단가 때문에 내 입찰가가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면은 그 대형 키워드조차도 제외를 해주신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가 광고를 운영하면서 내 제품이 어느 정도 팔린다 싶었을 때 그때 제외 검색어에 대형 키워드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시는 게 좋고, 초반에는 이렇게 대형 키워드 자체를 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떤 키워드들인지 가져가고 내 제품하고 관련 없는 키워드만 제거를 해서 그렇게 광고를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광고 설정을 어느 정도 해놓고, 광고비가 일주일마다 어느 정도 달고, 그리고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쿠팡이랑 비슷하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제외 검색어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입찰가를 계속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노출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입찰가를 조금씩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노출은 잘 되는데 뭐 클릭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가격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홍보 문구를 조금 더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혹은 상품명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클릭이 됐는데 전환이 잘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또 리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만약에 네이버 광고를 돌려서 판매가 안 된다, 혹은 아예 입찰가가 말도 안 되는 입찰가가 나온다, 그래서 판매 자체를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을 먼저 노리고 쿠팡 플러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외부 유입을 통해서 판매를 시킨 다음에 점수를 높여서 자연적인 노출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겠다 한다면 저 위에 쇼핑 검색 말고 이 파워링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워링크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랑 비슷하게 내가 키워드를 직접 넣어서, 검색어를 직접 넣어서 광고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쿠팡 수동 광고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설정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댓글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그리고 댓글에 항상 이제 오픈 채팅방과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도매 사이트 청담에 대한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